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4화까지 오는 동안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그러면 어디일까요? 박보영의 연기가 워낙 좋아서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지만 미지가 쓰러진 할머니를 구하려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다가 간신히 나가서 여러 집의 문을 두드리는 장면, 그 장면이 압권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에서 집이라는 공간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집은 안식처기도 하지만 감옥이기도 하죠. 소라게가 자신의 집에 숨어버리듯이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 숨어버리듯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드라마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아주 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 그 중에서도 미지의 방문고리는 부서진 채 청색 테이프로 붙여져 있는지 열려져 있는 것인가, 그 깊은 의미, 집에 대한 의미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집은 단순히 살아가는 어떤 안식처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가두는 마음속의 감옥을 이 드라마에서는 의미하기도 하죠. 드라마의 호수나 미래, 또 호수 엄마나 미지나 또 미지 엄마나 모두 자신의 마음속의 감옥으로부터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집이겠죠. 그런데 모두가 외롭습니다. 미지의 방문 고리는 부서졌죠. 육상대회 나갔다가 부상으로 모든 걸 잃게 되고 자기 방에 갇혀 지내는 미지를 보고 엄마가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부서진 채 청색 테이프 그대로 붙여져 있습니다. 늘 열려져 있는 거죠. 특별히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지는 미래와 역할을 바꾸어 살 때도 미래의 방을 이용할 때 보면 늘 문을 열어둡니다. 문이 닫힌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미지에게 있어 보이죠. 그 이유가 있겠죠. 물론 할머니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할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게 큰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이죠. 동네 사람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미지가 사라진 3년, 그때 미지는 자신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달리기를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으로 집에만 머물게 되죠. 그나마 달리기를 잘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아주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울증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죠. 언니와 달리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던 미지인데요. 엄마는 오직 공부 잘하는 미래에게만 관심을 보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철봉에 매달리며 자신이 가장 잘하는 운동으로 엄마를 불렀는데 관심을 끌었는데 반응이 자기 마음 같지가 않죠. 아마도 이때 처음으로 엄마의 마음이 다쳤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치는 게 두려워서 달리기를 열심히 했던 미지였는데요. 더구나 그게 호수에게도 잘 보일 수 있는 일이었었죠. 그랬는데 호수마저 미래와 사귀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에 놀라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못하게 되죠. 기능적으로 달리기를 못하는 자신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게 느껴졌고 자기 방에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자신을 쓰레기라고 괴로워하죠. 그때 할머니가 소라게가 숨는 것도 사슴이 사자를 피하는 것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용감한 거지 절대 비겁한 게 아니라고 위로합니다. 미지가 조금씩 자신의 방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고 아직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공황일 만큼 고통스럽던 미지에게는 집을 나가던 머뭇거리던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할머니의 병세가 더 악화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큰 죄책감까지 더하게 됩니다. 자, 4화에서 미지가 공황장애를 보이며 힘들게 집 문을 열고 그렇게 나서서 비를 맞으며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면서 다른 집 문을 두드리던 대목 어떠셨나요? 저는 드라마 전반기에 가장 인상적인 백미를 꼽으라면 이 장면 같습니다. 그건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미지 심리의 내면을 보여주던 거죠. 스스로를 가두고 문을 열고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만 그 누구보다 간절한 미지의 심리를 나타냅니다. 사람은 때로 사건이나 상황보다도 감정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과 상관없이 감정이 먼저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그래서 오해가 되고 자기를 억압하고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를 방에 가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고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스스로를 가둬버린 건 미지였죠. 다친 건 상대방의 문이 아니라 미지가 닫은 자신의 방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우연히 들은 친구들의 말도 미지의 감정을 더욱 고착시키고 확대 해석했죠. 하지만 실제로 미지는 누군가에게 끝없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김로사 할머니를 만날 때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도 다쳤다라고는 나레이션을 할 때마다 그건 미지가 갖는 절망과 무력함을 대변하는 것이었죠. 미지 방문이 고장난 채로 다치지 않은 채 방치된 것, 그건 미지 심리 안에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래의 방에 살 때도 문을 꼭 열어두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볼 때 집이라는 구조는 이 드라마에서 참 특별합니다. 집은 가족이 사는 공간입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존재들이 사는 공간이죠. 하지만 가장 은밀한 상처가 내재화되어 있는 곳이 또 집이기도 합니다. 미지 엄마는 우울증으로 3년을 방에만 박혀 살아가는 미지와 대판 싸움을 하게 되죠. 미지 할머니가 말리는데 그때 미지 엄마는 자신의 엄마인 미지 할머니에게도 손녀인 미지에게는 그렇게 고분고분하면서 딸인 자기에게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면서 강하게 엄마 탓을 합니다. 사연이 있어 보이죠? 미지 엄마 역시 미지 할머니에게 딸로서 상처가 무척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 할머니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죠.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소박을 맞았다고 했거든요. 미지 할머니 역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처는 고립이고 자신의 감옥 안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게 이 드라마의 인물들의 특징이죠. 미지 할머니가 딸에게 갖고 있는 아픔이 있을 것으로 보이죠. 미지 엄마는 친구이자 상사인 호수 엄마에게도 성토를 했었죠. 호수 엄마가 엄마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지 엄마가 화를 냅니다. 딸이어도 늘 좋은 것으로만 해서 입히던 호수 엄마와 자신의 처지가 전혀 달랐다고, 그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냐고 하죠. 그때 교감이자 친구인 호수 엄마가 그냥 미소만 짓고 별 말을 안 했습니다. 미지 엄마가 몰랐던 이 오해 관계는 아마 뒤에서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이죠. 게다가 호수 엄마는 자기 엄마 죽은 걸 미지 엄마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두 집은 서로 대문을 마주 보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서로가 문을 굳게 닫고 살았다는 거죠. 마음의 문을 포함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친하게 살았지만요. 또 호수 아빠의 죽음과 호수의 상처도 그 집안에는 풀어야 될 아마 상처로 보입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죠. 늘 약을 먹고 살아야 하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미래고, 할머니의 병원비를 보태야만 하는 것도 미래입니다. 미지는 자신의 가장 아팠던 상처의 시작이 바로 엄마였죠. 자신에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엄마가 상처였습니다. 그걸 어린 미지는 엄마도 다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죠. 모두가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집은 가장 안전한 장소고 공간이면서도 가장 은밀한 상처가 내재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들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상처를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는 더 말하지를 못하죠. 상황보다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는 곳, 그게 바로 집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장소가 집이라면 그 집은 또 나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곳으로 나옵니다. 집은 결국 인물의 내면이, 그 감정이 확장되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더 자기화되고 우울증과 상처는 더 커지게 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자기 비하의 견고한 구조물이 되기 쉽다는 거죠. 어느새 깊은 감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물들은 가족에게 누구보다도 가시가 돋치고 더 예민하고 또 아파합니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가족이고 집이죠. 그러면서도 문은 열어둡니다. 감옥은 무서운 거니까요. 그 대목이 바로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 살려달라고 하면서 문을 간신히 열고 나와서 다른 집 문을 두드리던 그 미지의 모습으로 은유가 됐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방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지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또 누구 있냐고 외치고 싶은 거죠. 집을 공간으로 보고 감옥으로 본다면 회사도, 미지나 미래가 다니던 그 학교도 모두 공간이고 또 다른 형태의 집이라고 볼 수 있죠. 미지의 집이 심리적인 감옥이었다면 또 다른 공간, 미래의 회사라는 공간은 도덕적인 감옥이죠. 그리고 호수가 다니던 로펌은 가치 판단의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딘가에 감옥이 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감옥 안에 가둘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공간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갇혀있는 구조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치 판단으로나 어쩔 수 없이 갇히게 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꼭 상대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닫아놓은 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닫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이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거죠. 드라마는 그 개인들의 여정을 격려하는 거죠. 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자기 문제화하고 비교하고 자기 비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탈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걸 이 드라마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살아보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비로소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옥을 나서게 되는 것, 드라마가 참 따뜻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과 구독도,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미지의 서울 18.5도와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